자, 1번. 다음 중에서 1차 부등식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우선은 부등식이라고 하면 부등호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부등호의 종류는 우리 앞 시간에서도 공부를 했었지만, 자, 오른쪽이 크다라고 하면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4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부등식을 사용했다 그러면 부등식이에요. 부등호를 사용했다면 이게 부등호라고 합니다. 기호. 같지 않음을 나타내는 기호, 부등호를 사용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부등식이겠죠. 그 다음에, 자, 우선 1차 부등식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이제 1차식이 되죠. 우리가 차수라고 하는 건 역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차수는 곱해진 문자의 개수입니다. 곱해진 문자의 개수. 이해갔어요? 그래서, 자, 여기 등장한 대로, 자, 처음에 1번 보면, x제곱 그러면 x 곱하기 x, 우리가 이거 같은 수를 곱하거나 문자를 곱할 때 거듭제곱을 쓰죠. x를 2번 곱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x를 2번 곱했으니까 문자를 2번 곱했으니까 2차식이 되겠죠. 자, 근데 끝까지 봐야 돼요. 플러스 3x랑 자, 여기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네요. 선생님 이제 첫 번째 1번에 2차식이 있으니까 2차 부등식이겠네요.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정리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x제곱 자, 좌변과 우변에서 여기서 x제곱을 빼면 우변에서도 x제곱을 빼면 되죠. 같은 수를 더하고 빼는 건 부등호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건 0으로 사라지죠. x제곱이랑 마이너스 x제곱 부호가 반대면서 동일한 값은 그러면 좌변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이렇게 되겠죠. 그쵸? 굳이 이제 1 앞에 플러스는 쓰지 않습니다. 여기는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3x가 1보다 작다라고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등호를 사용했고 차수가 1차니까 1차 부등식이 맞죠. 그래서 1번은 1차 부등식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역시 좌변이 x제곱 마이너스 2가 있고 우변은 마이너스 2x가 있네요. 그렇죠? 자, 이 상태는 x제곱을 없앨 수가 없죠. 여기서 내가 x제곱을 없애고 싶어서 마이너스 x제곱을 하면 우변은 마이너스 x제곱을 하면 결국 우변은 살아있잖아요. 어떻게든. 자, 이런 부등식을 우리는 자, 차수가 이제 2차까지 있기 때문에 부등호가 있고 자, 문자 곱해진 차수가 2차, 1차 이렇게 있고 그럴 때 이걸 2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2차 부등식은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1차 부등식을 물어봤으니까 아니겠죠. 자, 3번. 자, 3의 2x 마이너스 1. 자, 분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마이너스 2의 5 마이너스 3x. 자,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를 여러분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반드시. 자, 전개해서 정리한 상태에서 우리가 부등식을 판단합니다. 3, 2, 6, 6x 곱하기 마이너스 3. 자, 우변 전개하는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2 곱하기 5 마이너스 10 하면 플러스가 될 거고 숫자 먼저 2, 3은 6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결국 자, 이 6x랑 6x도 결국은 양쪽에서 사라지겠죠. 물론 뭐 이항이란 걸 해도 되겠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정리하게 되면 사라져서 어떤 식이 남냐면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0이 크다. 자, 이건 부등호를 사용했으니까 부등식입니다. 부등식. 근데 차수는 뭐 상수항이니까 차수는 0차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그냥 부등식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맞는 답이 되겠지만 여기서 물어보는 거 우리는 1차 부등식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역시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4에 x-2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전개하면 4x 마이너스 8일 거고 마이너스 x. 자, 이거 뭐 요 마이너스 x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x를 더할게요. 우변도 x를 더하면 되죠. 이렇게 정리하면 여기는 4x랑 x 더하면 5x가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8은 그대로 있는 거고 우변은 0이죠. 부호가 다른 게 물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항에서 정리하죠. 이렇게. 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건 부등식의 성질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등식은 등식의 성질처럼 양변에다가 내가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죠. 단 0으로 그러니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바뀌죠. 어쨌든 이 친구는 1차 부등식이 맞죠. 이렇게 해서 4번도 여기서는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1차 부등식 그러면 우선은 부등호를 사용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죠. 부등호. 조심해야 돼요. 가끔 등호가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찾는 친구들이 있어요. 부등호를 사용했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차수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리한다 입니다. 이렇게 아까 같이 2차를 숨겨놓지만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지 않으면 쉽지만 틀리기 쉬운 문제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2번 다음 1차 부등식을 푸시오 그랬는데, 자, 선생님 이제 부등식을 푸는 걸 여러분처럼 똑같이 이항이라는 개념보다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걸 설명하겠습니다. 부등식의 성질은 예를 들어서 b가 a보다 크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좌변과 우변 양변에다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똑같은 수를 빼는 거죠.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는 경우는 부등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곱하고 나눌 텐데, 같은 수를 곱하고 같은 수를 나눌 텐데, 이 나누는 수가 중요하다 그랬죠. 곱하고 나눌 때는 반드시 이 나누는 수가 0보다 크다, 또는 나누는 수가 0보다 작다, 또는 곱하는 수가 0보다 크다 작다에 따라서 1번 또는 2번에 따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 다시 한번 잘 정리해야 됩니다. 0보다 큰 수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겠고, 0보다 작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정리하고, 전체적으로 부등식의 성질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줄게요. 자, 1번. 자, 현재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이네요. 좌변. 우변은 마이너스 13이네요. 현재는 우변이 크거나 같은 쪽입니다. 자, 우선은 요 마이너스 7을 없애고 싶어서 7을 이렇게 더하는 겁니다. 양변에. 그래서 요게 0으로 사라지죠. 부호가 반대고 절대값이 같으니까. 자, 사람들은 요거 쓰기 귀찮아 해서 요 마이너스 7이 이렇게 넘어가서 플러스 7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그게 항상 여러분들한테는 편리하지만 독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좌변은 그럼 마이너스 3x겠죠. 이거 0이니까. 자, 우변은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인가요? 그 다음에 역시 부등식의 성질로 양변을 나눌 건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입니다. x. 그럼 x를 만들려면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자, 부호는 마이너스가 짝수의 2개면 플러스가 되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1이 되겠죠. 1이고 1 곱하기 x는 x가 되겠고, 여기 약분하면 2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 중요한 건 우리가 뭐로 나눴죠? 부등식의 양벽을 음수로 나눴습니다. 양변을.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겠죠. 이렇게. 그래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 부등식의 해가 되겠네요. 선생님 분명히 부등식의 성질로만 풀었어요. 자, 2번 보세요. 2x-3이고 5x 플러스 6이네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요 마이너스 3이 마음에 안 들죠? 3을 더하면 돼요. 이렇게. 그 대신 양변에 더하는 겁니다. 되나요? 선생님, 플러스, 5x가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빼세요. 이렇게. 양쪽에서. 우린 뭐만 했어요? 더하고 빼는 일만 했죠.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공간이 좁지만, 선생님이 설명한 취지를 잘 보세요. 그래서, 자, 마이너스 3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좌변에 우리가 이제 x에 대한 값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 이 부분 이해했죠. 3을 더해서 정리한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5x를 양변에 더해서 자 정리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우선 0으로 사라질 거고, 이거는. 그 다음 이 친구도 0으로 사라지죠. 이렇게 5x랑 마이너스 5x는. 자, 좌변 잘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x랑 마이너스 5x가 있죠. 2x랑 마이너스 5x. 그럼 마이너스 3x인가요? 자, 우변은 9죠. 9. 이건 0으로 사라지고 이렇게. 자, 이걸 이해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2x-3이랑 두 가지를 다 보여줄게요. 5x 플러스 6이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죠. 자, 우선 이 친구를 이항하지. 이렇게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 되는 거 맞죠? 맞나요? 자, 5x를 이렇게 이항하죠. 그러면 플러스 5x 마이너스 5x가 되겠죠. 이렇게. 자, 항 앞에서 이게 플러스 보내 쓰지 않습니다. 굳이 이렇게 맨 앞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더하면 9가 된 거고, 아니야, 지우기 전에 그냥 이 상태로 둘까요? 이거 더하면 9가 된 거고, 이 친구 계산하면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이 이항이라는 것은 결국은 양변에다 우리가 같은 수를 더하고 뺀 거예요. 이게 헷갈린 사람은 쌤처럼 이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더했다 한쪽, 이거 0 되는 건 느껴지잖아요. 더하면서 지워 나가면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연습하면 더 될 것 같고, 이항이 편리하고 잘 이해 간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항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3으로 나누는 건 이항이 아닙니다. 자, 부등식의 성질 양변을 역시 같은 수로 나누는데, 이제 나눌 때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3으로 나눠야 되겠네요. 결국은. 자, 이렇게 부등식 문제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가 최종적으로 가장 많이 나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음수로 나누면 우리가 구하는 답이 부등의 방향이 바뀐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부등식을 배우면서. 일반적인 거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바뀌는 부분을 자꾸 다뤄야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자, 2번은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왔나요? 자, 그럼 3번.
자, 3번은 마이너스 2에 전개를 해야겠네. x 마이너스 3인 거고, 저기는 우변은 3x 마이너스 4네요. 전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죠. 2, 3, 6. 저기는 3x 마이너스 4네요. 자, 한 단계씩 해볼게요. 설명 한꺼번에 했으니까. 이 친구 마음에 안 들면 6을 빼면 되죠. 이렇게. 자, 같은 수를 빼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부등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뺐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0이 되는 거니까 쓰지 않아도 뺐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상황에서 이 친구를 마이너스 6을 더했다라고 치면 0이 되겠죠. 여기도 마이너스 6을 더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부등식의 성질을 충분히 쓰면서도 틀리지 않겠죠. 살짝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3x랑 동류한 계산은 마이너스 10이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3x를 이항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원래는 부등식의 성질을 제대로 안다면 우변에 3x를 없애고 싶어?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x를 더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럼 0이죠. 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인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3x를 더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느낌이 오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마이너스 3x 하고 여기도 마이너스 3x 하면 이렇게 사라지고 부등식의 성질로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했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5x가 되겠네요. 가능한가요? 여기 최종적으로 역시 마이너스 5로 나누면, 여기다 쓸게요. 공간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5로 이렇게 나누면 어때요? 약분해서 x만 남을 거고, 여기는 2가 되겠죠. 그 다음 부등의 방향이 바뀐다.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부등식의 성질만 여러분들 이렇게 좀 연습하다 보면, 연습할 때 나중에 이 양이 편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해하는데 이제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3번도 이제 부등식을 풀면 되는데 이제 계수가 이렇게 분수 형태로 되어 있죠. 자, 1번 분수나 소수 형태로 3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우변은 6분의 1x네요. 좌변이 크거나 같은 거네요. 자, 부등식의 성질은 동일합니다. 등식의 성질처럼 양변에다가 여러분들이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되죠. 특히 0보다 큰 수를 곱하는 건 큰 문제가 없죠. 3, 2, 6 최종 배수 6이죠. 6을 곱한다라고 살짝 써놓을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지에 이렇게 써놓고 생각하죠. 실수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모든 항에 곱해줘야 됩니다. 자, 3분의 1x에다도 6을 곱해주면 약분해서 2x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다 6을 곱해주면 역시 약분해서 마이너스 3이 되나요? 자, 우변은 6분의 1, 6분의 1 약분하면 x가 되겠네요. 이렇게. 따라왔죠? 자, 이 x를 뭐 이항한다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자, 양변에서 x를 빼도 돼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0이 되겠죠. 그쵸? 좌변 정리해주면 2x랑 마이너스 정리하면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3이네요. 가능한가요? 그 다음에 역시 이 마이너스 3을 이항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이항이 아니라 양쪽에 같은 수를 더해서 0에다 3을 더하면 3이죠. 이렇게 더해서 x만 남긴 겁니다. 원래. 근데 우리는 이항했다 생각해도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0.16x 100분의 16x예요. 그 다음에 0.05. 다 소수 두 자리로 다 맞춰줬네요. 0.05, 0.72. 100을 곱하면 되겠죠. 다. 모든 항에 100을 곱해줘야 됩니다. 중요한 건 모든 항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이제 항을 볼 때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끊으면 된다 그랬죠. 100을 곱하면 여기 16x일 거고, 여기는 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5. 저기는 5x, 그 다음에 여기는 72가 되겠네요. 따라왔나요? 자, 이 5x를 없애고 싶어요. 여기서 5x를 뺍니다. 그럼 사라졌어요. 벌써 뺐다고 쳐보세요. 마음속으로. 5x를 빼면 0이죠. 5x에서 5x를 빼면 0이죠. 72만 남은 거고, 그럼 그 대신 여기서도 빼야죠. 그래서 16x에서 5x를 빼면 11x가 되네요. 따라왔어요? 자, 이 마이너스 5를 없애고 싶어요. 여기다 5를 더하면 돼요. 그 대신 우변도 5를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이 항이 뭐 이렇게 넘어왔다 생각해도 되지만 선생님처럼 이렇게 양변에 같은 수를 계속 더하고 빼는 과정을 생략한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좌변은 11x가 될 거고 우변은 77이 되나요? 됐네요. 자,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누면 되는데 11로 나누면 되겠죠. 선생님 자꾸 써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나중에 문자로 만날 때 숫자로는 잘하는데 문자로 못한 친구들이 많아요. 자꾸 이제 시각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 11 약분하면 1이죠. 그래서 x가 될 거고, 여기 약분하면 7이 되겠네요. 11. 자, 0보다 큰 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겠습니다. 이렇게.
자, 해결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은 3분의 2x-1로 돼 있고, 플러스 x가 됐네요. 그 다음에 1보다 작다. 자, 이렇게 분자에게 이제 항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여러분들 제발 괄호를 치세요. 괄호를 치면 틀리지 않을 거예요. 괄호를 치는 거. 물론 여기서는 뭐 괄호를 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 이제 이게 3이 아니라 6이나 이런 수를 곱하게 되면 여기 각각 또 곱해지는 분배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분자에 항이 여러 개 있을 땐 괄호를 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3번 문제 볼게요. 우선 양변에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3을 곱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항에 곱해줘요. 모든 항. 여기 이 친구, 여기까지 열심히 곱하고 신경 쓰다가 여기 안 곱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3을 곱하면 약분하면 분자 2x-1 원래 이렇게 남는 겁니다. 근데 1이니까 굳이 괄호가 필요 없어서 그런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가 뭐 6을 곱했다고 치면 이렇게 약분되면서 2배가 돼서 분배 각각 되는 걸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지금 문제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는 대부분 조금 더 이렇게 응용됩니다. 자, 3을 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 x에도 3을 곱하면 3x가 되겠네요. 자, 우변에도 3을 곱하면 3이 되겠네요. 자, 3은 0보다 큰 수니까 부동의 방향은 영향을 주지 않겠네요. 좀 정리 먼저 할까요? 동류항 5x-1일 거고 여기는 3이겠네요. 자,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여기다가 1을 더해서 이게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도 1을 더해주면 되죠. 이해갔나요? 그래서 좌변은 5x만 남을 거고 여기 1을 더했으니까 0, 여기 1을 더하면 4 이렇게 됐죠? 이 부분. 자, 여기서 이제 역시 우리는 구하는 거 x인데, 그쵸? 그럼 x를 구하려면 x의 개수로 나눠주면 돼요. 아까 같이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5로 나눠주고 2면 2로 나눠주고 여기 5니까 5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 대신 역시 양변을 똑같은 수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0보다 크니까 부동의 방향도 바뀌지 않네요. 자, 정리해주면 1x니까 이쪽에 쓸게요. x만 남겠죠. 1x. 자, 우변은 5분의 4 분수 형태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겠네요. 됐나요? 자, 4번은 이제 활용 문제에 해당되네요. 자,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4cm 더 긴 직사각형이 있다 그랬어요.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100cm 이하가 되게 하려면 세로의 길이는 몇 cm 이하이어야 하는지 구하라. 자, 선생님 이제 이런 문제를 푸는 걸 학생들이 이런 문제 푸는 걸 보면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도형 문제를. 자, 도형 문제는 구체화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도형은 이렇게 정말 도형을 그려서 조건들을 도형에 표현해 보면서 생각을 구체화해야 됩니다. 자, 가로, 세로인데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4cm가 더 길다고 했죠. 그럼 세로가 좀 짧은 거, 가로가 더 긴 거네요.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세로의 길이죠. 세로의 길이. 그럼 세로의 길이가 주인공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가로를 x로 잡는 것보다는 지금 세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세로의 길이를 x라고 놓을게요. 그럼 여기가 x가 되겠죠? 그럼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보다 4cm가 더 길다고 했으니까 x 플러스 4라고 쓰면 되겠나요? 자, 이렇게 문자로 표현하는 게 이제 우리가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문자식에서 이제 다루는 부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우선은 모르는 거 구하라고 하는 걸 x로 놓고 그 다음에 조건을 따져보면서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이제 직사각형이 있는 거고, 자, 둘레의 길이가 100cm 이하라고 했으니까 우선 둘레의 길이 구하면 되죠. 둘레의 길이. 그럼 둘레의 길이는 자, 우리가 이렇게 구한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자, 가로, 세로 모두 다 더하는 건데 두 번씩 더하는 거니까 이거는 우선 가로랑 세로를 더해서 굳이 두 번씩이 아니라 먼저 더해서 2배 하는 방법으로 구한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좀 생각하세요. 가로, 세로 더해서 2배 한 거. 됐나요? 자,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되죠. 그냥 가로랑 세로를 먼저 더해 볼게요. 가로의 길이가 x 플러스 4고 세로의 길이는 x입니다. 자, 이게 가로고 여기가 세로예요. 가로와 세로를 우리 더했죠. 더한 거를 2배 하면 이게 둘레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게 둘레의 길인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 x라고 놓고 이 만들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정해준 기준 100cm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하라는 거니까 작거나 같다.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새로 만드는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이 주어진 조건보다는 이하라고 있으니까 작거나 같다. 주인공이 어느 쪽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요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문제죠. xx 더하면 2x 플러스 한 거고, 그쵸? 2배 한 거죠.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럼 앞에서 우리가 이제 부등식 문제를 풀었던 것보다는 더 쉬운 상태죠.
분배해서 해도 되고, 지금 곱해져 있는 상태가 이제 한 덩어리인데, 이 상황에서 그냥 양변을 2로 나눠도 되죠.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2로 약분하면 여기 1이죠. 1. 1은 괄호에 1을 곱하나 마나죠. 2x 플러스 4에다가 1을 곱하면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2x 플러스 4가 되겠죠. 여기 약분하면 50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왔어요? 자, 이거 4 없애고 싶으면 좌변에서 4를 빼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4를 뺐어요. 그럼 0이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에서 4를 빼면 되겠죠. 따라왔나요? 그게 이항이에요. 그냥 그 생각을 0이 되는 생각을 한 번 안 하고 그냥 생각 없이 넘기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넘기다 보면 여러분들이 부등식의 성질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부등식이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이렇게 같은 수를 더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2x가 46인가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역시 지금은 다 보여주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양변을 똑같은 수에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좌변 x가 될 거고 우변 약분하면 23이 될 거고 우리가 나눈 수는 반드시 나누거나 곱할 때는 부호를 보는 겁니다. 0보다 크죠.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겠네요. 어쨌든 자 세로의 길이가 23cm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세로의 길이가 몇 cm 이하냐 그랬으니까 x는 23cm 이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5번 자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을 때 정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걸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우선은 분수식으로 돼 있고 복잡한 형태로 줬죠. 자 여기 마이너스인 거 조심해야 돼요. 2분의 x 마이너스 1이고 자 이렇게 된 형태네요. 선생님 이걸 살짝 기울여서 쓰는 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은근히 이렇게 쓰면 이게 자꾸 잘 안 보여요. 순간 눈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울여서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표현하는 거죠.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죠. 이쪽이 크거나 같은 거니까. 자, 이런 상태인데, 자, 문자가 이제 A가 이렇게 나오면 학생들은 이거 어떻게 풀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X도 모르겠는데 뭐 A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숫자로 할 때랑 동일합니다. 수로 할 때랑. 단지 그 수를 문자로 쓰면서 더 어렵게 만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선생님 이제 다항식의 연산에서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항식 연산 쪽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요렇게, 요 부분이죠. 여기 분자가 되는 부분, 이게 항이 여러 개 있을 땐 괄호를 치지 않으면 요 마이너스 1을 분배하는 과정을 잊어버립니다. 마이너스 x까지는 찾는데, 이게 분배되면서 플러스 1이 되는 걸 놓치는 학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괄호 치고 시작하세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양변에 자, 3이랑 2를 없앨 수 있는 6을 곱하면 되겠네요. 자, 6을 곱한다는 거 살짝 표시해 놓고 계산할 때 이렇게 약분합니다. 3, 2, 6. 그러니까 2x가 되는 거 이해했나요? 자, 이 마이너스 잘 챙겨야 되는 거고 부호부터 챙기는 겁니다, 원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2랑 6 약분하면 3이 남네. 3. 그 3을 곱하면 마이너스에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분배되는 과정이 필요해서 반드시 괄호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놓치면 이번 시험에 아니 또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이 부호 하나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자, 우변도 여기 a라는 어떤 수인지 모르겠지만 이 문자에 6을 곱하면 6a가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구하는 건 x의 범위예요. x.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숫자야. 모르는 숫자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2x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따라왔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거 2x랑 마이너스 3x는 동량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자, 이런 게 이해 안 가는 사람은 역시 단항식과 다항식 계산 쪽을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은 써드릴게요. 이렇게. 자, 역시 이 3을 없애고 싶으면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돼요. 마이너스 3을 더해. 그러면 0이 되는 걸 딱 마음속으로 딱 보고 여기도 마이너스 3을 더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 갔나요? 자, 내가 필요하지 않은 걸 더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x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 이제 마이너스 1 곱하기 3은 우리가 마이너스 3이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이란 건 3의 마이너스 부호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마이너스 1을 곱했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자, 이 마이너스 x가 x가 되려면 역시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곱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여기도 마이너스 1을 곱하면 3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x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럼 여기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x가 될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을 곱하는데 항이 두 개예요. 두 개면 따로따로 곱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6a가 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3이 되는데
자, 여기 이해가 안 가면 안 돼요. 자, 잘 보세요. 1 플러스 2랑 3이랑 같은 거 보이죠? 자, 마이너스 1을 곱해보세요. 이 친구.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3입니다. 근데 이 친구를 안 곱하면 같아지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친구도 마이너스를 곱해야만 같아지는 거 알 수 있겠죠.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 같은 거 보이죠? 자, 등식이나 부등식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할 때 이게 항이 여러 개 있을 땐 각각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6a도 마이너스를 곱하고 마이너스 3도 마이너스를 곱한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1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겠네요. 이렇게. 다 이해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풀면 우리가 이제 문자가 들어간 식을 푼 거예요. 어쨌든 문자가 들어가 있는 이 식을 내가 평소대로 풀어서 x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구한 해는 이건데 문제에서 이게 a가 뭔지 우리가 우리는 계산 못하겠죠. 당연히 못합니다. 이 상태로 끝난 건데 문제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요 부등식을 풀어서 나온 해랑 요 해랑 같아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푼 x가 마이너스 6a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푼 이 해랑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 라고 이 준 해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부등식에서도 해가 같다면 동일한 겁니다. xx 부등호의 방향 다 같고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같아야죠. 그래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3이 돼야죠.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지만 마이너스 6a 플러스 3이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3이 돼야죠. 이렇게. 요거 이해했어요? 요건 이제 다른 문제예요. 부등식을 푸는 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한 거고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푼 해랑 내가 주는 해랑 같으니까 그걸 또 이용해서 또 새로운 문제를 풀어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해가 같아요. 그래서 같다라고 놨더니 이거는 a가 들어가 있고 등식이니까 문자가 있고 등호가 있으니까 이거는 방정식이 되는 거고 차수가 1차니까 이게 1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자, 1차 부등식을 푼 거고 1차 방정식을 또 풀어야 돼요. 자, 1차 방정식도 등식의 성질로 풀면 되죠. 물론 여러분이 이해하겠지만 이 친구 마음에 안 들어. 마이너스 3을 더하면 0 되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되죠. 이렇게 되겠나요? 얘는 원래 있는 거고. 그리고 같은 원리로 양변을 마이너스 6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a가 남을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1이 될 거고 자, 등식에서는 뭐 항상 같은 거니까. 되나요?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 이해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해를 주고서 이렇게 복잡한 식을 풀어서 이렇게 접근하는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예요. 자, 이거 연습해 봤어요. 자, 6번 문제. 전체 학생 수가 30명 미만인 어느 학급에서 체험학습으로 동문회를 가게 됐대요. 자, 입장료가 3,000원인데 30명 이상이면 자, 단체 가격으로 30%나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자, 학급의 학생이 몇 명 이상일 때 30명의 단체 입장권을 구입하는 것이 더 싼지 구하시오. 자, 이 문제를 의외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30명의 단체 입장권을 구입하는 것이 그 얘기인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우선 여러분들 여러분이 동물원에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갔어요. 이제 여러분들 학급이. 자, 그러면 돈을 얼마 내야 되죠? 자, 낼 돈을 생각해 보세요. 뭐 3,000원씩이잖아요. 3,000원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20명이었다 그러면 3,000 곱하기 20원을 20명의 분을 내면 되죠. 맞죠? 이게 이제 사람 수죠. 20명이었으면 3,000원에 3,000원씩 20번 내게 되니까 3,000원을 20번 더하는 거죠. 그래서 3,000 곱하기 20이 되는 거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낼 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낼 돈. 여기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건 도대체 몇 명이 왔을 때니까. 자, 여러분 X명이 왔다라고 치면 아직 몇 명인지 모르죠? 낼 돈은 3,000 곱하기 X. 자, 곱하기는 굳이 생략하죠. 문자 앞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낼 돈이 3,000 곱하기 X입니다. 이게 원래 낼 돈이에요. 원래. 그냥 내야 되는 돈이에요. 원래는. 자, 근데 자, 여기 보니까 30명 이상이면 30%를 할인해 준대요. 그럼 그 얘기는 자, 이 돈을 내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30명이 안 되는데 30명이 왔다라고 입장표 살 때 그 직원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30명이 왔다고. 그래서 어떻게 내겠죠? 자, 우리 3,000원인데 30명이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30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30명이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3,000원에 30%를 할인해 주니까 70%의 돈만 내는 겁니다. 자, 원래는 3,000원을 다 내야 되는데 30%를 깎아줬다는 얘기죠. 30%를 할인했다는 얘기는 자, 퍼센트는 이게 30은 실제 숫자는 아니고 100을 곱해서 만든 수니까 실제 수는 100분의
30이죠. 약분하면 10분의 3인데. 자, 이만큼을 깎아준다는 얘기는, 그쵸? 그러면 전체가 1입니다. 항상 우리 분수의 세계에서는 전체가 1이죠. 1에서 100분의 30, 30%를 할인해준 요 부분을 빼면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30을 빼니까 100분의 70만큼 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표현 이제 이해했나요? 그래서 요건 뭐예요? 자, 3,000원씩 내는 게 아니고 30% 할인한 요 금액을 내겠다는 얘기죠. 거짓말로. 30명이 왔다고 해서 이 단체 30명권을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30명의 단체 입장권을 구입하는 것이 더 싸다고. 이 돈이 더 작아 얘기했죠.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계산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면 자, 부등식의 성질로 여기 3,000, 3,000이 있으니까 3,000을 나누죠. 이렇게. 1이죠. 1. 1x. 음영이 x가 될 거고 좌변은 우변 이것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우선은 10 약분하면 10분의 7이고 또 10을 또 30이랑 약분하면 3이니까 3, 7에 21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가 구하는 이 도대체 몇 명 이상 가면 더 싸냐 그랬어요. 몇 명 이상일 때냐 그랬더니 21명 이상일 때, 21명보다 많을 때. 몇 명? 22명서부터는 굳이 여러분들이 3,000원 곱하기 22 해서 요 돈을 내는 것보다는 어떤 돈을 내는 게 더 낫다고요? 30명이라고 하고 할인받은 요 금액을 그냥 무조건 내는 게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 돈을 내는 것보다는. 몇 명서부터? 22명부터는. 알겠나요? 그래서 22명 이상부터는 여러분들이 굳이 원래 낼 돈을 내지 않고 요렇게 거짓말해서 이런 이 단체 할인 금액을 내는 게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는 그래서 굳이 이 입장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돼요. 이 식을 잘 보면 나중에 좀 응용된 문제들은 이거 3,000원이 아니라 얼마인지 몰라도 그걸 잠깐 A라고 넣으면 A1짜리 입장료를 X명이 내는 이 돈이랑 A1을 할인해서 100분의 얼마 할인 받아서 몇 프로를 내겠죠. 그래서 단체 몇 명 요걸 내는 거랑 비교해서 이쪽이 더 작다라고 이게 계산하다 보면 이 금액은 항상 약분해버리면 되니까 약분 같은 수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입장료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갑자기 못 풀 수도 있겠죠. 근데 응용된 문제는 실제 주지 않고 접근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취지를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네요.